중국 차도 좋은데 누가 현기차 사냐? 빨리 사업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기사에 이처럼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플을 자신이 달았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댓글 부대를 자처한 것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중국인 마오라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을 키운 건 전적으로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특히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김수현 배우를 보고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너무나 다정한 모습을 보니 나도 꼭 저런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도 저런 남자와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는 거요. 저는 딱 그런 상태였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있고 다정하면서도 힘이 세고 의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남자들보다 한국 남자들이 더 세련되고 배려심이 깊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게 됐죠. 게다가 그 멋진 헤어스타일과 패션 센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배려심. 정말 상상만으로도 설렜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중반이 넘도록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점점 커졌어요. 주위 친구들이 다들 결혼을 준비할 때쯤 저는 나도 이제 진짜 한국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 남자를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한국 남자들과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온라인에서 지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가 정말 한국 남자인지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의 한국어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남자라고 주장했어요.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외모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하길 요즘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한국도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게다가 그가 한국인이라면서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에 가득 찬 저를 이해해주고 저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남자가 중국 남자보다 훨씬 다정하고 여자에게 잘 맞춰줄 거라는 기대가 컸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늘 느꼈던 그 감정이었죠. 한국 남자들은 여자에게 정말 잘해주겠지, 정말 든든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지호와 대화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지호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한국에서는 여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국 남자로서 겪은 이야기들도 들려줬어요. 그렇게 지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데이트도 하게 됐어요. 드디어 나도 한국 남자를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남자를 직접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머지않아 지호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었어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호는 한국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이 우위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자주 비판적인 말을 했죠. 처음에는 그저 문화적인 차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호를 좋아했으니까 그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나 한국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점점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의 현실적인 면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는 말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지호는 처음에는 한국의 문화나 시스템에 대해 말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지호는 한국이 사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한국과 중국이 가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그거 다 중국 드라마에서 가져온 거야. 한국 사람들은 창의력이 없어서 중국 것 따라 하는 거잖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강했던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지호는 한국의 음악 산업, 특히 K-팝에 대해 비판하면서 K-팝, 그거 다 가짜야. 성형한 아이돌들이 그냥 외모만 내세우고 재능도 없어. 한국 음악은 원래 중국 음악에서 나왔고 그들은 우리 전통을 모방한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K-팝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호가 그렇게 확신에 찬 말투로 말하니까 정말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 문화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봤던 걸까? 라는 의심이 생겼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호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예의 없고 오만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 태국 같은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호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점점 그 말을 믿게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는 심지어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어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도 전부 중국의 기술을 훔쳐서 성장했다고 주장했어요. 삼성, 그거 다 중국 기술을 훔쳐서 성공한 거야. 중국이 원래 더 기술력이 좋은데 한국이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화웨이가 삼성을 추월할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삼성을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지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그는 자꾸 한국 제품이 곧 중국 제품으로 대체될 거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그저 운이 좋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비하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한국 사회의 인프라와 시민 의식을 깎아내릴 때였어요. 그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 공중 화장실? 형편없어. 태국이 훨씬 나아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나 싶었어요. 한국도 나쁜 점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의 말에 동의하게 됐어요. 이렇게 지호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한국에 대한 환상을 점점 잃어가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그가 한국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달 때였어요. 어느 날 지호가 저에게 한국 관련 기사에 나쁜 댓글을 달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해. 한국의 문제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한국의 경쟁 산업에 대한 기사에 중국 차가 훨씬 낫다거나 한국 제품은 이제 곧 중국 제품으로 대체될 거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 당시 저는 정말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고 마치 진짜로 한국이 문제 많은 나라라고 믿게 되었어요. 지호와의 연애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의 말에 조금씩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깨지긴 했지만 지호가 말하는 게 점점 더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특히나 그가 말하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들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어요. 악플을 다는 행위에 대해 제가 나쁜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면 지호는 확신에 가득 찬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마오, 우리 같이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문제 많은 나라인지 알아야 해. 댓글을 달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는 거야. 네가 도와주면 훨씬 효과적일 거야.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댓글을 달아서 한국을 비난하는 거라니 그건 너무 직접적이고 위험한 행동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호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는 게 문제야. 한국은 그저 이미지로만 만들어진 가짜 나라야. 우리가 댓글을 달아서 진실을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제점을 알게 될 거야. 지호는 이미 여러 개의 한국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스마트폰에 관한 기사에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었죠. 지호의 지휘 하에 저도 처음으로 네이버에 접속해서 전기차 관련 기사를 읽었어요. 기사의 내용은 한국 전기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지호는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이런 기사는 전부 거짓이야. 한국 전기차가 잘 나간다고. 말도 안 돼. 중국 전기차가 훨씬 더 좋아.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지호의 지시에 따라 저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중국 전기차는 훨씬 품질이 좋아. 한국 전기차는 곧 망할 거야. 처음에는 이런 댓글을 달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호는 제가 계속해서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잘하고 있어, 마오. 더 많이 달아야 해. 사람들이 한국에 속지 않도록 말이야. 점차 저는 더 다양한 기사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삼성에 관한 기사에도 삼성은 중국 제품을 따라잡을 수 없어. 곧 화웨이가 삼성을 추월할 거야 같은 댓글을 썼어요. 지호는 항상 제 옆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제안하며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는 비난을 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었어요. 그의 말대로 한국 제품이 그저 중국의 것을 따라 만든 저품질 제품이라는 식으로 비하하는 내용들을 계속 쓰다 보니 저도 점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산업이나 기술, 혁신 관련 기사에도 끊임없이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은 혁신할 능력이 없어. 중국이 모든 걸 앞서고 있어라는 식으로요. 지호는 저에게 이 댓글들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계획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봐, 마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야.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경쟁 상대가 아니야. 우리가 댓글을 많이 달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환상을 깨고 중국을 더 존중하게 될 거야. 저는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갔고 그와 함께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을 무수히 많이 달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호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지만 점점 이 활동이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고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반응을 얻으면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됐거든요. 지호는 저에게 더 많은 기사를 추천해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기사를 봐. 한국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해. 중국 전기차가 훨씬 낫다. 한국 전기차는 금방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점점 한국에 대한 실망을 느끼게 만들 거야. 그렇게 지호와 저는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 부대로 활동을 계속했어요.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갔고 지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지호의 지휘 아래 저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아보고 더 많은 댓글을 달며 한국을 공격하는데 열중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지호는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말이 너무 설득력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호는 저를 안심시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마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야.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중국이 더 빛날 거야. 우리 댓글 부대가 한국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의 말에 설득당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며 마치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였어요. 사실 지호랑 연애를 하면서 늘 우리 언제 만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루 종일 메시지도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했는데 만나자는 얘기만 나오면 지호는 항상 회피하는 거예요. 지호야, 우리 언제 만나? 에이,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 이 대화만 몇 번째였는지 몰라요. 진짜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저는 이미 지호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됐다. 내가 한국으로 가버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 순간 생각이 번쩍 들었죠. 맞아. 내가 먼저 가자. 지호가 못 온다면 내가 가서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지호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깜짝 서프라이즈로 찾아가면 얼마나 감동할까? 하고 혼자 상상도 하고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엔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호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만 했거든요. 한국은 위험해, 사람들은 불친절해, 거리는 더럽고 공기도 나빠. 그러면서 한국을 가면 제가 다칠 수도 있다며 만류했죠. 그런데 전 그런 말로는 안 멈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나쁜 곳일까? 그래서 저는 더 결심했죠.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솔직히 좀 긴장했어요. 지호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헐 뭐지? 인천공항은 완전 미래 도시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먼지 한 톨도 안 보이고 공항 직원들은 너무너무 친절했어요. 영어로도 설명을 잘 해주고 저를 도와주려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그 차가운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라, 이거 뭐지? 지호가 말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한국이 지호가 말한 그 엉망진창 나라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교통은 진짜 엉망이야. 길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택시 기사들은 무례해.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지하철도 너무 쾌적하고 빠르더라고요. 신호등은 스마트하게 바뀌고 교통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모습에 심장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뭐야? 지호가 말한 그 한국은 어디 간 거야? 혼란스러우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지호가 말한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걱정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도시도 깨끗하고 완전 미래 도시 같았어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해서 지호에게 연락했어요. 지호야, 나 한국에 왔어. 우리 드디어 만나자. 했는데 지호는 여전히 만나자는 말을 미루기만 했죠. 솔직히 이쯤 되니까 짜증도 나고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왜 만나자는 걸 자꾸 피하는 거지? 제가 직접 한국에 왔는데도 만나는 걸 꺼려하는 지호의 태도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날은 너무 신나고 즐거웠어요.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길거리마다 예쁜 카페가 즐비하고 공기는 상쾌하고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호가 그동안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는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지호가 틀린 거야?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의 멋진 첫날을 보내며 지호의 진짜 정체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지호를 만나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한 뒤로도 지호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지호야, 나 한국에 있어. 우리 진짜 만나자. 어디야? 시간 좀 내줘. 나 여기까지 왔잖아. 했는데 지호는 계속 똑같은 대답만 했어요.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보자. 바쁘다. 그래, 바쁠 수 있지. 그런데 언제까지 바쁜 건데?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까지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지호를 만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만나자는 말을 계속 미루니까 슬슬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지호가 받자마자 너무나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진짜 순수하구나. 날 보러 한국에 왔다고. 너 진짜 멍청하네, 병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 그랬어요. 지호가 분명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욕하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호가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어로 욕하는 건 분명 어색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중국인의 말투였어요. 그 순간 뭔가 찌릿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엔 그냥 지호가 중국어를 잘해서 그런 거겠지라며 생각했는데 이상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지호야, 너 진짜 한국인 맞지?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지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이제 말해줘야겠다. 사실 난 한국인이 아니야. 진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저 혼자 머릿속에서 수없이 상상하고 꿈꿨던 한국 남자 지호는 한국인이 아니었다고요? 뭔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너 중국인이야? 지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결국 고백했어요. 그래, 나 사실 중국인이야. 그리고 나 지금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어. 너 정말 순수하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진짜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난 그동안 중국인을 한국인인 줄 알고 사귀었던 거야.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도 허탈하고 배신감이 몰려왔죠. 그동안 지호가 말한 한국에 대한 모든 나쁜 말들, 한국은 위험해, 한국은 더러워,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한다라는 말들. 이 모든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도 지호가 시켜서 쓴 것도 다 조작된 정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저 지호가 말하는 대로 순진하게 그를 믿었고 한국을 욕하는 댓글 작업에 동참했던 거였죠.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너랑 했던 댓글 작업도 전부 조작된 거였던 거야?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욱 확신을 주었죠. 아, 정말 제가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고 저는 지호의 지휘하에 한국을 깎아내리는 댓글 부대 작업에 동참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꿈꾸던 나라 한국을 제가 직접 비난했던 거예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날 속인 거야? 지호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을 쉬면서 통화를 끝내버렸죠.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어째야 할지도 모르겠었죠. 이런 일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호의 정체는 중국인이었고 그는 저를 속여서 한국을 비난하게 만들었고 그 댓글 작업이 전부 조작된 정보였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동안 정말 멍청하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호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남자를 동경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댓글 작업을 조작하며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진짜 너무 분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이렇게 속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진짜 한국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도 강해졌어요.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그 진실을 직접 보고 싶어. 이제부터는 지우 없이 나 혼자 진짜 한국을 만나보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드디어 진짜 한국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디기 전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지호가 한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은 더럽다.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 한국은 위험하다. 그런 말들을 계속 들었으니 나도 모르게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상상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완전 틀렸던 거 있죠.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첫 번째 순간은 한국의 공중화장실이었어요.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갔을 때 솔직히 엄청 긴장했어요. 지호가 자꾸 한국의 화장실은 불결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끔찍한 광경을 마주할지 몰라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비데도 설치돼 있고 어디 하나 지저분한 구석이 없었어요.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반짝반짝했죠. 그 순간 생각했어요. 지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데 도대체 뭐가 더럽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는 지호가 했던 말들이 전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말 그대로 최첨단이었어요. 버스나 지하철은 깨끗하고 시간표도 정확했어요. 이게 그저 한국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제가 서울 시내를 본격적으로 구경하러 나갔을 때는 진짜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서울의 거리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심지어 길거리에 놓인 화분과 나무들도 너무 예쁘게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지호가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하나둘씩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장 지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너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여긴 내가 말한 그 나라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보다 한국을 더 경험하고 싶었어요. 한강공원에 갔을 때 저는 진짜로 감동했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원이 너무나도 깨끗했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밝았어요. 지호가 말했던 차가운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다가와 웃으면서 영어로 인사를 해주고 심지어 제가 길을 물어볼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야경에 또 한 번 반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는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와,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이 나라는 지호가 말했던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너무나도 현대적인 나라였어요. 또 하나 감동받았던 게 한국의 음식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김에 유명한 삼겹살 집을 찾았거든요. 솔직히 지호가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무서웠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삼겹살 집에 들어가 보니 그런 말은 완전히 헛소리였어요. 고기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삼겹살을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그 맛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놀랐던 건 한국의 첨단 기술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최신 기술이 접목돼 있었고, 제가 태어나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나요? 당연히 없었죠. 지호가 말한 그 후진국 한국은 도대체 어디였던 거냐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속았다는 걸. 한국은 지호가 말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나도 좋은 나라였다는 걸요. 내가 경험한 한국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놀라운 나라였어요. 이 모든 걸 경험한 뒤, 저는 지호의 말들이 전부 조작된 거짓말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고, 지호에게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그 감동이 더 컸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해도 한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호처럼 한국을 비난하고 심지어 댓글 부대처럼 조직적으로 악플을 달아도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삼성, LG 같은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부터 스마트폰까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죠. 아무리 중국 댓글 부대가 한국 제품을 폄하하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은 뛰어난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력이죠. 특히 전기차나 이커머스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악플을 견디고도 굳건히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지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결국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였고, 어떤 외부의 방해도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몸소 체감하게 됐죠. 한국이야말로 실력과 기술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런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더욱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어요.